조용히 하라고 시끼야. 8페이지 피세요. 자, 요 단원에서 먼저 배워야 될 게 제곱근이라는 용어를 먼저 좀 아셔야 됩니다. 제곱근. 자, 그러면 니네가 지금 제일 앞에 단원에서 하는 게요, 사실은 통틀어서 뭘 배우고 있는 거냐면 무리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무리수. 선생님, 그 무리수가 뭔데요? 라고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존재하는 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크게 두 가지. 그래서 유리수 해서 이 유리수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니네? 정수 있었죠, 그지?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었습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기억해 볼래? 유한소수, 그 다음에 순환소수. 기억나죠? 순환소수. 그 다음에 정수는 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양의 정수, 그 다음에 영, 음의 정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양의 정수는 우리가 자연수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가 중2 때까지 배웠던 겁니다. 그럼 이제 숫자를 하나 더 확장시킬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왜 그런 거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x제곱이 9래요. 그러면 이 x라는 값은 뭐냐면 제곱해서 9가 되는 수죠. 제곱해서 9가 되는 수잖아. 그럼 뭐가 있죠? 제곱해서 9가 되는 수가? 3이랑 또 하나 더 있어요. 뭐 있어? 그렇지. 3이랑 마이너스 3 이런 애들이지. 그 다음에 x제곱이 16이래. 그럼 얘가 되는 것도 뭐 있어? 4 마이너스 4래. 그지? 그럼 이런 숫자들은 니네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하나만 더 하자. 4분의 1이래. x제곱이 4분의 1이래. 그럼 x는 뭐겠어요? 2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애들이겠지. 그럼 봐봐. 이런 애들은 니네가 여태까지 배웠던 숫자로 다 커버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x제곱이 7이래요. 그럼 이런 순간 이제 니네가 이게 커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런 애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숫자의 도입이 필요해졌냐면 무리수라는 숫자의 도입이 필요해졌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럼 무리수라는 건 뭐냐면, 봐봐. 제곱했을 때 특정한 값이 될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무리수잖아요. 그죠? 맞지? 그러면 제곱했을 때 7이 되는 수를 우리가 기호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나타냅니다. 제곱했을 때 7이 되는 수를 기호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나타내는데 뭔 말이냐면 요런 애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 뜻 자체가 뭐냐면 얘는 제곱했을 때 7이 되는 수들이에요. 제곱했을 때 7이 되는 수. 아시겠죠? 그랬을 때 지금 요 기호 있죠? 요 기호.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루트 또는 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루트 또는 제곱근. 그럼 읽을 때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봐봐. 얘 어떻게 읽을 수 있겠어요? 루트 7 이렇게 읽을 수 있겠지. 또는 제곱근 7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쌤, 얘랑 얘는 어떤 차이인데요? 그럼 얘는 양수죠. 양의 제곱근이고요. 그 다음 얘는 음수니까 음의 제곱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봐봐. 하나 물어보자. 봐봐. 어떤 숫자를 제곱했더니 a래. 그럼 내가 얘를 표현할 수 있겠지. 어떻게? x는 뭐야?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수니까 루트 a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좀 재밌는 성질이 있어. 그럼 봐봐. 쌤, 아까 그럼 얘는요? 얘는? 라고 해봐. 봐봐. 얘는요? 라고 해보면 x제곱이 9래요. 그럼 이 x는 뭐야? 제곱했을 때 9가 되는 수죠. 제곱했을 때 9가 되는 수면 쌤, 그럼 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루트 9 마이너스 루트 9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봐야죠. 맞지? 그럼 봐봐. 얘가 그럼 뭐랑 똑같다는 이야기냐면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숫자가 3의 제곱이고 요 숫자가 또 3의 제곱이죠. 이런 제곱수들은 루트와 만나면 벗겨질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벗겨져 갖고 어떻게 되는 거야? 3만 남은 거죠. 얘도 얘랑 둘이 만나서 벗겨지고 3만 남아서 마이너스 3이 된 거지. 그지? 이거 이따가 얘기고. 알겠죠? 오케이. 그럼 봐봐. 첫 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요. 첫 번째,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 때, 즉 x제곱은 a를 만족할 때 x를 뭐라고 부르냐면 a의 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a의 제곱근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제곱근의 개수라고 되어 있죠. 제곱근의 개수. 봐봐. 이거 별표 치고요. 봐봐. x제곱이 a래요. 그럼 첫 번째로요. a가 양수일 때는 x는 뭐랑 뭐가 가능하냐면
루트 a랑 마이너스 루트 a 둘 다 가능할 거 아니야. 양수일 때. 두 번째로 요 a가 0일 때는 야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그럼 이걸 제곱해서 0이 되는 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0. 맞죠? 세 번째,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오는데 이런 거 실수해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있어 없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근의 개수가 몇 개다? a가 0보다 크면 2개. 얘는 몇 개다? 1개. 얘는 몇 개다? 빵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지? 그 아래 내용 보세요. 양수의 제곱근, 즉 봐봐. 양수의 제곱근은 몇 개? 2개. 0의 제곱근은 몇 개? 1개. 음수의 제곱근은 몇 개? 없단 말이야. 실수 범위에서. 아시겠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럼 밑에 보겠습니다.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해달래요. 그럼 49의 제곱근이잖아. 그치? 그러면 루트 49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49겠죠? 맞습니까? 근데 걔는 또 뭐랑 같다? 7 또는 마이너스 7이랑 같단 말이야. 맞지? 예. 그 다음에 0의 제곱근은 뭐밖에 없다? 0. 16분의 9의 제곱근은 루트 16분의 9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16분의 9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8의 제곱이래요. 한번 봐봐. 8의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8의 제곱이 나오는데 그럼 우리 정의 그대로 가자고. 얘를 제곱해갖고 8의 제곱이 나와야 되는 수니까 얘는 뭐다? 루트 8의 제곱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8의 제곱 이러면 되죠. 루트만 씌워버리면 되잖아. 근데 여기 제곱이 있지, 그치? 그럼 얘랑 만나서 어떻게 한다고? 벗겨진다고 이렇게. 얘도 얘 만나서 벗겨져서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그치? 맞습니까? 8 아니면 마이너스 8이겠죠? 오케이? 네, 좋아요. 그래서 그 밑에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예제 2번. 다음 중 옳은 것은 5를 쳐주고요. 옳지 않은 것은 x를 쳐달랍니다. 3은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이래요. 야, 음수의 제곱근 존재해야 하네? 안 하죠. x. 마이너스 6의 제곱근은 2개래요. 마이너스 6의 제곱의 제곱근이잖아요. 낚이지 마세요. 마이너스 6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36이죠. 36의 제곱근이니까 양수잖아. 그지? 그 양수의 제곱근 몇 개? 2개겠죠. 제곱하여 0이 되는 수가 없다는 헛소리를 하고 계시네. 그치? 제곱하여 0이 되는 수는 0 하나 존재합니다. 그 다음 4번. 음수의 제곱근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간단합니다. 그치? 그래서 유제 푸세요. 1번, 2번. 그 페이지. 다 했습니까? 1-1번 보겠습니다. 1번에 4랑 마이너스 4인데 루트 16이랑 마이너스 루트 16 이렇게 써도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얘는 9랑 마이너스 9죠. 루트 81 마이너스 루트 81 이렇게 써도 되고요. 지금까지는요. 3번은 루트 25분의 1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25분의 1인데 얘가 5분의 1의 제곱이니까 뿔마 5분의 1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4번은 루트 0.09 또는 마이너스 루트 0.09 이렇게 쓰시던지 아니면 0.3 아니면 마이너스 0.3 이렇게 쓰시던지 둘 다 됩니다. 1-2번 보겠습니다. 1번에 얘는 10이랑 마이너스 10이고요. 2번은 0.2랑 마이너스 0.2, 3번은 5랑 마이너스 5, 4번은 0.1이랑 마이너스 0.1일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2-1번 답 뭡니까? 3번이죠. 64분의 49의 제곱근은 루트 64분의 49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64분의 49인데 걔네가 제곱수죠. 8분의 7의 제곱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런 문제 니네가 확인할 때 그냥 거꾸로 들어가면 되는데 뭐 하면 되냐면 8분의 7이랑 마이너스 8분의 7을 제곱했을 때 64분의 49가 나오는지 아닌지 확인해 주면 되죠. 맞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오케이.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저 2번 보시면 그 1번에 제곱근은 기호 루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데 이거를 근호 또는 루트라고 읽습니다. 알겠죠? 또는 뭐 제곱근이라고 읽는데 보통은 뭐 둘 다 써요. 둘 다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양수의 a의 제곱근 중에 양수인 것을 양의 제곱근 봐봐. 이런 일반적인 숫자를 만족하는, 물론 a가 0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숫자를 만족하는 x의 값이 플러스 루트 a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a인데 보통 이런 플러스 기호는 생략하죠. 그래서 루트 a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a잖아. 맞죠? 그럼 이때 얘는 양의 제곱근이죠. 그치? 양의 제곱근. 얘는 음의 제곱근이잖아. 맞습니까? 근데 봐봐. 그럼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은 요 a가 뭐일 때만 성립하겠어? 양수일 때만 성립하겠죠. 0일 때는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안 쓸 거 아닙니까? 맞죠?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 갔냐? 됐고요. 됐고. 오케이. 그 밑에 3번 별표요. 3번.
이거 그냥 되게 낚는 문제인데 되게 유치한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A의 제곱근이라 그러면 어떤 말의 의미냐면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나타내달라는 이야기죠.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니까 그때 X는 뭐랑 뭐야? 루트 A랑 마이너스 루트 A 둘 다잖아요. 그죠? 근데 제곱근 A는 뭐랑 같냐면 얘는 루트 A랑 같은 말이죠.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요런 기호를 어떻게 읽는다? 제곱근 아니면 루트라고 읽는다 그랬잖아. 제곱근 A나 루트 A나 같은 말이죠. 맞지? 그럼 얘는 그냥 뭘 나타내는 거예요? 얘가 나타내는 건 그냥 루트 A 요것만 나타내는 거지. 얘랑 얘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봐봐. 9의 제곱근 이러면 뭐야? 9의 제곱근 이러면 니네 머릿속에 제곱해서 9가 되는 수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뭐랑 뭐야? 3이랑 마이너스 3이겠지. 제곱근 9라 그러면 뭐야? 제곱근 9라 그러면 뭐야? 루트 9잖아요. 얘는 뭐겠어요? 3이겠죠. 맞습니까? 그 다른 말이에요, 두 개. 말은 비슷한데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이거 보시면 뜻이 뭐예요? 제곱해 A가 되는 수, 그 다음 A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되어 있죠. 제곱근 A는. 맞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밑에가 루트 A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A 둘 다 나오는데 제곱근 A는 뭐다? 그냥 루트만 씌운 값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예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수의 제곱근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이렇게 적어도 되죠. 플러스 루트 8 적던지 마이너스 루트 8 따로 적던지 해도 되는데 그냥 뿔마 루트 8 이렇게 한 번에 적어줘도 되죠. 맞습니까? 그다음 20이니까 뿔마 루트 20 이렇게 적어줘도 돼요. 뿔마 루트 20 이렇게 적어주면 될 거고요. 그치? 3번은요. 뿔마 루트 4분의 7 그치? 4번은 뿔마 루트 5.3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예제 4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내달래요. 5의 양의 제곱근은 뭡니까? 루트 5죠. 그치? 2번 5의 음의 제곱근이래요.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루트 5죠. 5의 제곱근은 뭐야? 둘 다지. 뿔마 루트 5. 제곱근 5는 뭐야? 양의 제곱근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럼 그냥 뭐야? 루트 5죠. 맞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죠? 9페이지 다 푸세요. 요번에 시험 조지면요. 내가 저번에 나 아까 얘기를 잘못했구나. 남긴 한데 일주일 남습니다. 제시 볼 거예요. 넌 괜찮아. 알겠어요? 일주일 동안 제시 봅니다. B단계, C단계 영상 보고 다시 한번 하고 가시고 한 바퀴.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시 보고입니다. 알겠어요? 오늘 그거 중1 애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1 애들이. 시험 많은데요? 예. 뭐라고요? 오늘 시험 7개 넘게 틀리시면 총 3번 남습니다. 첫 번째는 남아서 B단계 한 바퀴 다 풀고 가시고. 말해주셨어요. 예. 저번에 말했잖아요. 두 번째는 C단계 한 바퀴 다 풀고 가시고. 세 번째는 제시입니다. 했습니다. 시끄러워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예. 못 남아요. 그럼 통과하세요. 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네. 몇 문제예요? 30문제로 얘기했습니다. C단계 9문제, B단계 21문제예요. 그죠? 컸어요. 네. 7개요. 7개까지 봐주는 겁니다. 7개까지. 난 세개 틀릴 8개는 안 돼요. 네, 안 돼요.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예제 몇 번이냐? 유제 봐야 되죠. 유제 1번에는 뿔마 루트 3, 2번에는 뿔마 루트 27, 3번에는 뿔마 루트 2분의 1, 4번은 뿔마 루트 1.4. 그지? 그 다음에 3-2번에 1번은 6, 2번은 0.7, 3번은 뿔마 11, 4번은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죠. 왜 그런 거냐면 봐봐. 요 안의 수가 제곱수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야, 그 옆에다 그냥 적어놔라. 미리 알려줄게. 아유. 자, 봐요. 요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러면 루트랑 제곱이랑 만나서 그냥 9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그치?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이러면 이렇게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 거냐면 이게 이거네 라고 정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러는 순간 바로 틀리는데 왜 틀리냐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니네 이거 마이너스 7이에요?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 있는 수가 뭐야? 7의 제곱이잖아요. 양수잖아요. 양수여야 될 거 아니야. 니네 음수의 제곱근이 어딨어. 얘가 음수면은 제곱해서 음수가 됐다는 이야기잖아.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이 안의 수는 이렇게 처리할 게 아니라 어떻게 처리한다? 요거를 49로 바꾼 다음에 7의 제곱이니까 7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봐봐. 양수면 부호 그대로, 음수면 부호 반대로지 지금.
양수면 부호 그대로, 음수면 부호 반대로 이렇게 처리해주고 있잖아, 얘. 이런 똑같은 경우가 뭐가 있어요? 양수면 부호 그대로, 음수면 부호 반대로. 뭐야? 절대값. 예. 얘랑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얘랑 똑같아. 그럼 만약에 니네가 이런 애를 봤습니다. 그럼 얘는 뭐랑 같다고요? 절대값 마이너스 7분의 3 요거랑 같단 말이야. 그냥 얘 없애버리고 요 안에 있는 수랑 절대값 처리해버리면 되죠. 맞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 부호 바뀌어야죠. 7분의 3으로. 맞아요? 오케이. 그럼 얘 보세요, 얘. 어디 갔냐? 루트 36이잖아요. 이렇게 6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절대값 6이니까 6이죠. 0.4분이 0.7의 제곱이니까 절대값 0.7이니까 0.7일 겁니다. 맞죠? 121은 11의 제곱이니까 절대값 11. 그럼 뿔마 절대값 11이니까 뿔마 11이겠죠? 4번은요. 3분의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앞에 만나서 절대값 3분의 2니까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치? 오케이? 네, 그래서 밑에 유제 4-1번 보겠습니다. 7의 제곱근은 둘 다 있겠죠? 뿔마 루트 7이겠네요. 그죠? 11의 양의 제곱근은요. 루트 11일 겁니다. 그 다음 3번은 0.5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0.5겠죠? 4번은요. 제곱근 3분의 1이래요. 양의 제곱근 물어본 거지. 루트 3분의 1이지 그냥.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뒤로 와서요. 자, 이걸 만족시키는 x가, 요걸 만족시키는 x가 루트 a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a, 즉 양의 제곱근 아니면 음의 제곱근이죠. 맞지? 그러면 거꾸로 얘를 제곱해서 a가 되는 수가 얘면 거꾸로 얘를 제곱하면 누가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겠지. a가 나와야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이 근호 안에 만약에 현준이가 있어. 이렇게. 숫자는 아닙니다. 제곱하면 현준이가 되는 수라고 얘는. 맞아요? 의미 자체가 제곱하면 현준이가 되는 수란 말이야. 맞지? 그럼 얘는 뭐겠어요? 제곱하면 a가 되는 수. 얘도 제곱하면 a가 되는 수. 근데 걔는 양의 제곱근, 얘는 음의 제곱근일 뿐. 맞습니까? 그 1번 내용 보세요. 루트 a 제곱하나 마이너스 루트 a를 제곱하나, 즉 양의 제곱근을 제곱하나 음의 제곱근을 제곱하나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a가 되겠죠, 당연히. 맞습니까? 근데 왜 걔가 a가 0보다 클 때만 그래? a가 0보다 클 때만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둘 다 존재하잖아. 맞죠? 오케이? 네. 그 다음 밑에 2번 보겠습니다. 루트 a제곱은 a, 그 다음 루트 마이너스 a제곱은 a라고 되어 있죠. 그치? 그럼 옆에다 그냥 뭐라고 적어놓으라고요? 아까 어디 갔냐? 아니, 지워버렸네.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됐습니까? 그럼 이거 왜 그런 거냐면 봐봐. 이렇게 밑에 루트 a제곱은 절대값 a인데 a가 양수라며 위에. a가 양수일 때지, 그지? 얘는 그냥 그대로 a죠.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a제곱은 그럼 뭐야? 절대값 마이너스 a일 텐데 a가 양수라며. 그럼 부호 바꿔서 이렇게 튀어나왔을 테니까 뭐겠어? 이렇게 되겠죠. 뭔지 이해합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절대값 처리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밑에 예시 보세요. 루트 5의 제곱은 그럼 뭐야? 절대값 5니까 5죠.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은 절대값 마이너스 5니까 그냥 5죠. 맞습니까? 오케이? 네. 밑에 예제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수를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달랍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제곱했을 때 3이 되는 수니까 그냥 그대로 3이겠죠. 2번은요. 제곱했을 때 0.4가 되는 수니까 0.4죠. 3번은요. 제곱했을 때 8이 되는 수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뭐겠어요? 바로 마이너스 8이겠죠. 4번은 절대값 7이죠. 그치? 그 얼마? 7 이렇게 되겠네. 5번은요. 절대값 마이너스 6이니까 6. 6번은 절대값 마이너스 5분의 4에다가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되겠죠. 뭔지 이해합니까? 오케이. 그 다음 밑에 6번 보겠습니다. 예제 6번. 제곱했을 때 10이 되는 수를 제곱해놨으니까 당연히 뭐겠습니까? 10이겠죠. 그 다음에 제곱했을 때 5가 되는 수니까 5겠죠. 그럼 10 더하기 5니까 얼마? 15 이렇게 나오겠네. 2번은 3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그치? 바로 할게요. 3 마이너스 7이죠. 마이너스 4죠. 예. 3번은 15 곱하기 5분의 4니까 얼마? 12겠네요. 그죠? 예. 4번은 0.8의 제곱이잖아요. 0.64가. 그치? 0.8 나누기 8이잖아요. 그죠? 그 얼마? 0.1이겠네요.
이렇게 바로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정의의 예선 얘가. 오케이? 해보세요. 유제 6번까지요. 됐죠? 보겠습니다. 유제 5번에 1번은 11이고요. 2번은 2분의 3이고요. 3번은 마이너스 4.1이고 4번은 3, 5번은 4, 6번은 마이너스 6분의 5겠네요. 그죠? 다음 유제 6-1번은 1번은 1이고요. 2번은 마이너스 1이고요. 3번은 마이너스 6이고요. 4번은 4분의 1일 겁니다.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뒤로 오세요. 4번 보시면 루트 a제곱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절대값 a 처리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거 알면 요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밑에 보겠습니다. 예제 7번, 1번 볼게요. a가 0보다 크대요. 그러면 절대값 5a잖아. 양수니까 그냥 5a겠죠? 그 다음에 2번, 절대값 마이너스 4a잖아. 그치? 근데 마이너스 4a는 음수니까 부호 바꿔서 어떻게? 4a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3번, 절대값 2a잖아. 그치? 근데 a가 음수래. 그럼 부호 바꿔서 튀어나와야지. 어떻게? 마이너스 2a 이렇게 나와야겠죠? 4번은요. 절대값 마이너스 3a잖아요. 그죠? 근데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a는 양수였을 거 아니야. 그럼 그대로 그냥 마이너스 3a겠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봐봐. 절대값 마이너스 3a인데 a가 음수라며 그 요 안의 수는 뭐야 그냥? 얘는 양수지 양수.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튀어나와야지 이렇게. 문자 들어가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부호 바꿔서죠. 맞습니까? 만약에 얘가 a가 양수였대.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부호 바꿔서 나와야 되지 이렇게. 맞습니까? 왜? a가 양수면 요 안의 수가 음수였을 거 아니야. 그럼 부호 바꿔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얘가 어떻게 돼? 3a 이렇게 튀어나왔겠죠. 문자 들어갔다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예제 8번, 1번 보겠습니다. 봐봐. 얘가 이거일 때 1번 루트 a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 2번 루트 a 플러스 2의 제곱이래요. 그치? 그럼 봐봐. 이거 봐봐. 이 안에 제곱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절대값 a 마이너스 2, 그치? 근데 a가 2보다 작잖아. 그럼 얘는 뭐야? 음수겠죠? 그럼 부호 바꿔서 이렇게 튀어나와야겠지? 맞아요? 한번 봐봐. 얘는 절대값 a 플러스 2죠? 그치? 그럼 얘는 무조건 뭐야? 양수잖아. 양변에 다 2 더하면 얘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맞아요? a 플러스 2가 양수란 이야기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대로 a 플러스 2. 맞습니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오케이? 해보세요. 두 문제. 자, 유제 7-1번의 1번은 어떻게 되겠어요? a가 양수니까요. 그죠? 6a죠. 그 다음 2번은요. 7a죠. 7a. 49a 제곱은 7a의 제곱입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3번은요. 마이너스 3a겠네요. 4번은요. 마이너스 5a겠네요. 그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7-2번의 1번은 마이너스 2a겠네요. 2번은요. 마이너스 9a. 3번은 8a죠. 4번은 10a 거고요. 그지?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유제 8-1번에 1번은 어떻게 될 거냐면 x-1이고요. 2번은 마이너스 x-3이고요. 3번은 x-4고요. 4번은 마이너스 x-2입니다. 됐습니까? 요것만 이해하시면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니네한테 물어보는 건 이런 겁니다. 자, 봐봐. 엄청 어려운 문제인데. 재원아? 누가 더 크니? 누가 더 크냐고? 예, 얘가 더 크죠? 그치? 현준아?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커요? 오른쪽이요? 네, 놀랍죠?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0에서부터 멀어진다는 이야기잖아. 이렇게, 그지? 맞죠?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유리수의 대소관계는 우리가 이렇게 파악했었습니다. 맞죠? 또는 뭐 빼가지고 0보다 크거나 작거나 대소관계를 따졌었죠. 두 수를 뺐는데 0이야. 그럼 두 수가 같다는 이야기잖아. 맞지? 두 수를 뺀 A 빼기 B인데 0보다 크대요. 그럼 A가 B보다 크다는 소리죠.
그렇게 대소관계를 파악했었죠. 그러면 이제는 쌤 그러면 오케이 뭐 이런 거는 내가 쉽게 파악하겠다 이거야. 이때 A와 B는 유리수입니다. A, B가 유리수. 그러면 얘네 대소관계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얘네 대소관계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일단 기억만 하세요. 요 놈들의 대소관계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숫자의 대소관계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뭔지 이해요? 예를 들면 이건 뭐야?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이고 이래. 그럼 뭐야? 당연히 이쪽으로 가겠죠? 2분의 1 더 크니까요. 7분의 1보다. 맞습니까? 왜 그런 거냐면 자, 얘랑 얘를 대소관계를 비교하려고 하는데 요 자체로 니네가 계산이 안 되죠.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두 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뭔가 계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곱해서 빼보는 케이스도 생깁니다. 두 개 부호가 같다면 제곱해서 빼봤더니 0보다 크면 얘가 더 큰 거네. 이런 논리가 가능하죠. 맞습니까?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루트 5랑 루트 7이랑 누가 더 크지 해서 지금은 결과를 모르는 상태야. 그럼 대소관계를 비교해 보려고 했더니 얘 제곱해서 빼보고 얘 제곱해서 뺐더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럼 누가 더 컸다는 이야기야? 얘가 더 컸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 이 과정을 이해하실 필요 없고 그냥 뭐만 생각하시면 돼. 대소관계는 그 안에 있는 유리수의 대소관계를 그대로 따라가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지금 박스에 보세요. A가 B보다 작대요. 그럼 루트 A도 당연히 루트 B보다 작겠죠. 맞죠? 그 다음 루트 A랑 루트 B가 대소관계가 이렇대요. 그럼 거꾸로도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대요. 그럼 A가 B보다 작은데 그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3번은 저 뭐야? 부등식의 성질이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당연히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바뀌어야 되죠. 맞습니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됐고요. 됐습니다. 방법 2 있죠. 그 아래 참고에 방법 2. 그게 방금 쌤이 얘기했던 거죠. 제곱해서 빼보고 있는 거죠. 그지? 맞습니까? 예. 결과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 예제 9번 보겠습니다. 얘는 당연히 누가 더 크겠어요? 오른쪽이 더 크겠죠. 그치? 그 다음에 2번은요. 3 제곱해봐요. 6 제곱해봐요. 9랑 6이죠. 그럼 누가 더 크겠어요? 3이 더 크겠죠. 예. 3번은요. 둘 다 제곱해봐요. 11이랑 15잖아. 그치? 그럼 15가 더 큰데 음수잖아. 그럼 반대로 가야 되죠. 그치? 그럼 누가 더 크겠어요? 마이너스 루트 11이 더 크겠죠. 그치? 음수는 절대값이 작을수록 작은 거잖아. 맞습니까? 예. 4번은요. 제곱해봐요. 4분의 1이랑 3분의 1이죠. 그치? 그럼 누가 더 커요? 일단 3분의 1이 더 크지? 근데 절대값이 얘가 더 큰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왼쪽으로 가야죠. 맞습니까? 예. 왼쪽이 더 크겠죠. 왼쪽이. 그 다음에 예제 10번 보겠습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모든 값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이게 성립하려면 둘 다 제곱해봐. n이랑 4잖아요. n이랑 4잖아. 둘 다 제곱하면. 그럼 n이 4보다 작아야 된다는 소리가 돼버리지. 그럼 어떻게 돼요? 1, 2, 3이겠죠. 맞습니까? 그치?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n제곱이 17보다 작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n은 뭐가 돼요? 1, 2, 3, 4까지 되겠죠. 제곱했을 때 16까지 가능한 거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곱게 다 푸세요. 선생님 뭐 재수생이나 뭐 삼수생 이렇게 과외할 때 얘 뭐 중학교 2학년 도형 안 돼 있잖아요? 2학년 여기 지금 배우는 거? 안 돼 있으면 그거 일주일 만에 끝내버립니다. 근데 다 알아들어요. 신기하죠? 근데 니네는 지금 일주일 안에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가이드 하세요? 지금은 안 해요. 바빠가지고. 하루 종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금방 해요. 금방 하는데 니네 입장에서 이게 뭐야 하기 싫어 막 죽겠어 막 이러면서 그럼 왜 그런 거냐면 그 친구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죠. 또 재수하기 싫으니까 그지? 근데 니네는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거잖아요. 아 하기 싫어 이렇게 된 거잖아. 네. 너 아직 고등학교도 안 가는데 뭐 정시 파이터 이 새끼야 미쳤어? 네. 자 보겠습니다. 또 금방 또 고등학생 금방 됩니다 진짜. 네. 야 예제 9번 볼게. 아 어디야? 예제 9-1번 볼게요. 1번에 루트 13이 당연히 더 크겠죠. 2번은 이렇게 지금 서로 비교가 안 되니까 뭐 한다? 제곱해버리죠. 그치? 6분의 1이랑 4분의 1 제곱해보면 누가 더 커요? 4분의 1이 더 크죠. 그치? 그 다음에 얘도 제곱해보면 7이랑 4 중에 누가 더 커? 7이 더 크잖아. 근데 부호가 반대니까 당연히 반대로 가야겠죠. 방향도. 마이너스 2가 더 크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은요. 둘 다 제곱해봐요. 어떻게 돼요? 2분의 5랑 3분의 7이지. 그럼 누가 더 커요? 3분의 7. 2분의 5가 더 크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2분의 5가 더 크죠? 아,
그지? 예. 그럼 봐봐. 부호가 반대로 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7이 더 크겠죠? 맞습니까? 아니, 통분하면 되잖아요. 많이 어려워요? 제대로 썼는데. 예. 12분의 얼마야? 12분의 30이랑 12분의 28이잖아. 12분의 30이 더 크잖아, 절대값이. 근데 부호가 음수니까 절대값이 클수록 작아지겠지. 맞죠? 예. 그 다음에 9-2번은 누가 제일 큽니까? 저거 큰 거부터 말해요. 7. 7. 그 다음. 루트 2분의 80. 그 다음. 그 다음. 그렇지. 훌륭합니다. 그 다음 10-1번은요? 5n이 81보다 작으면 되잖아요. 그죠? 제곱했을 때. 그러면 n은 어떻게 된다? 5분의 81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죠. 그럼 1부터 16까지겠네. 몇 개야? 막 손가락으로 세야 돼? 1부터 16까지니까 16개죠. 맞습니까? 오케이. 뒤에 소단원 끝내기 6문제 하세요. 네. 2번. 2번이죠. 그 다음에 2번은요? 2분의 4. 4 같은 소리 하고 계시죠. 제곱근 64는 얼마입니까? 8이죠. 그 다음에 루트 16의 음의 제곱근은 얼마입니까? 4의 음의 제곱근이죠. 루트 16은 4잖아요. 4의 음의 제곱근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그렇네. 그럼 8 빼기 2니까 얼마입니까? 6이죠. 그거 낚이지 말랬잖아. 그죠? 아, 됐습니까? 예. 16의 음의 제곱근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루트 16이잖아요. 그죠? 예. 3번은요? 9. 4번은요? 2. 그 C가 아니고 4번이죠. 4번에 4번이죠. 5번은요? 틀렸네. 2죠. 조용히 해라. 6번은요? 15. 아니죠. 무슨 소리야? 자, 보겠습니다. 6번 보시면요. 아니야. 자연수 x에 대해서 루트 x 이하의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를 fx라고 하겠대요. 말이 참 많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fx는요 루트 x 이하의 자연수 중, 즉 얘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래요. 맞죠? 16이다. 맞습니까?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루트 50이면 어떻게 돼? 루트 50보다 가장 작거나 같은 자연수 중에 가장 큰 값이 얼마예요? 7이죠. 7. 얘가 7보단 크잖아요. 맞아요? 그지? 7보단 크죠? 7이 루트 49잖아. 7보단 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1부터 쭉 와서 7까지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수니까 7이겠죠? 그 다음에 루트 90인가요? 그러면 루트 90은 뭐보단 커요? 9보단 크지? 9보단 크고 10보단 작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 안에 9, 8 쭉 와서 1까지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제일 큰 수가 이거지. 7이랑 9니까 두 개 더해서 얼마? 16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요. 네. 이건 뭐 시험 대비 때 자주 보게 될 텐데. 얘가 자연수가 나오겠대. 네, 그 다음 페이지요. 얘가 자연수가 나오겠대요. 그럼 봐봐. 이거 자연수예요, 이거? 자연수란 이야기는 일단 이 루트를 벗겨야 되죠. 그럼 벗기려면 최소한 뭐 해야 돼? 이 안에 있는 게 어떤 수의 제곱수여야 되지, 제곱수.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자연수란 이야기는 요 놈이 뭐다? 제곱수란 말이야. 맞습니까? 자연수의 제곱수. 즉 얘는 자연수의 제곱. 요런 꼬라지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문제에서 만약에 그 어디 갔냐? 예제 1번 보세요. 얘가 자연수가 되게 해달래. 얘가 자연수가 되게 해달래요. 그러면 가능한 x가 뭐일 거냐면 22보다 일단 커야겠죠. 플러스니까 x가 자연수고 커야겠죠. 그럼 22보다 큰 제곱수 중에 가장 작은 게 얼마야? 25잖아요. 일단 3이겠죠. 3. x가 3이면 25로 만들어주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 다음 게 뭐야? 36이지. 36을 만들려면 얘가 얼마 나와야 돼? 14겠죠. 49를 만들려면 얼마 나와야 돼? 27이겠죠. 그럼 얘가 x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 중에서 가장 뭐래요? 작은 자연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겠어요? 3이겠죠. 3.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럼 하나 더요. 만약에 1 플러스 x가 자연수가 되게 해달래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거래. 그럼 1보다 큰 제곱수 중에 가장 작은 게 얼마야? 4잖아. 그럼 x가 얼마겠어요? 3. 그렇지. x 3이겠죠. 가장 작은 거. 어려운 일 아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유지 1번 해보세요. 그러면 니네가 이번 백이네요. 해봐요. 야, 이 빡통아. 거기 그 전페이지, 그 특강 새끼야. 24페이지. 유세일이요? 루트 6-x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x의 값을 모두 구해달라며. 근데 얘는 빼고 있죠. 그럼 6보다 큰 수를 볼 게 아니라 뭐 해야겠어요? 6보다 작은 수를 봐야겠지. 6보다 작은 수 중에 제곱수가 뭐뭐 있어? 1이랑 4 두 개 있잖아. 그럼 1, 4 만들어준 x값이 얼마야? 2랑 5겠죠. 2랑 5, 그치?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 다음 밑에 거. 이번에는 고배 형태입니다. 봐봐요. 루트 18x가 자연수가 되게 해달래요. 그럼 우리 이거 지수법칙 할 때 많이 했었는데 소인수분해 할 때 얘가 자연수의 제곱이 나와야 돼요. 얘가 자연수의 제곱이 나와야 돼요. 그치? 그래 얘가 자연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이놈이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x죠. 맞지? 그럼 봐봐. 요 숫자가 제곱수가 되려면 어때야 돼? 이 지수들이 다 짝수여야 되지. 짝수. 맞지? 그러면 최소한 x는 어떻게 돼야 될 거냐면 2를 하나 채워줘야겠지. 2를 하나 채워주고 뒤에 뭘 갖고 와야 돼? 제곱수를 갖고 오면 되잖아. 맞아? 그러면 이 x 중에 가장 작은 건 얼마겠어요? k가 1일 때죠. 그럼 2. 두 번째로 작은 건 k가 2일 때. 얼마? 8. 세 번째로 작은 건 k가 3일 때. 얼마? 18. 네 번째로 작은 건 k가 4일 때. 얼마? 32. 이런 식이 가능하겠죠? 그럼 봐봐 이번에. 15 하지 말자. 45x래요. 얘가 자연수래. 요걸 자연수로 만족시키는 x의 값 중 세 번째로 작은 수 구해달래요. 세 번째.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x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게 자연수의 제곱수이려면 x가 어때야 돼요? 5를 하나 채워줘야 되죠. 5 하나 채우고 뒤에 뭘 데리고 와야 돼? 이런 제곱수를 데리고 와야 되지. 그럼 제일 작은 게 k가 1일 때, 그지? 두 번째로 작은 게 k가 2일 때, 세 번째로 작은 게 k가 3일 때, 그럼 세 번째로 작은 건 얼마? 45. 맞습니까? 오케이? 네. 자, 그래가지고 밑에 유제 이번 해보세요. 이번엔 또 나눴네요. 그죠? 자, 나누기잖아요. 루트 x분의 28이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루트 x분의 2의 제곱 곱하기 7이잖아. 그지? 맞죠? 그럼 이번엔 나누기니까 x가 얘 지수를 더해줄 수는 없어. 빼줄 수밖에 없지. 맞지? 그럼 얘가 짝수만 남기려면 x가 어때야 돼? 일단 7은 하나 가져가야겠지 얘가. 7을 하나 가져가줘. 이렇게 남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 다음에 얘가 자연수의 제곱이려면 k제곱인데 봐봐. k제곱인데 이때 k가 어떠면 될 거냐면 봐봐. 좀 어려운 얘기는 나중에. 요 놈이 루트 7 빼갔어요. 그럼 k제곱분의 2제곱이지. 얘가 뭐야? k분의 2잖아 이거. 맞아요? 얘가 자연수이려면 k는 어때야 돼? 2의 약수야겠죠. 맞아요? 그러면 x는 이런 꼴인데 이때 k는 뭐다? k는 2의 약수겠죠. 맞습니까? 그럼 가능한 한 x의 개수가 몇 개밖에 안 되는 거야? 2개밖에 안 되지. 7 곱하기 1의 제곱, 7 곱하기 2의 제곱. 맞습니까? 그럼 조금 어려운 문제 해보자. 봐봐, 자. 54는 어떻게 돼요? 소인수분해 보면 3의 3승 곱하기 2죠. 그러면 이게 지금 자연수이려면 제곱수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x는 어때야 될 거냐면 일단 최소한 2랑 3을 하나씩 가져가 줘야 돼. 그지? 가져갔지? 그 다음 뒤에 제곱수가 이렇게 튀어나오잖아. 맞습니까? 자, 근데 이때 k가 어때야 되는지를 보니까 요 놈이 어떻게 됐을 거냐면 x가 이러면 얘가 2랑 3은 약분되고 k 제곱분의 3의 제곱 요것만 남았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어떻게 튀어나와? k는 자연수니까 k분의 3 이렇게 튀어나왔겠지. 이게 k분의 3의 제곱이잖아. k분의 3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양수니까 절대값 k분의 3에서 k분의 3. 얘가 자연수이려면 k는 어때야 된다? k는 3의 약수겠지. 맞아요? 그래 얘가 자연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럼 k가 가능한 게 뭐랑 뭐야? 1이랑 3이죠. 그러면 가능한 한 x의 값은 k가 1일 땐 얼마? 6이죠. k가 3일 땐 얼마? 그냥 54지 그대로. 그럼 봐봐. 6 들어가면 얼마야? 루트 9잖아. 루트 9잖아. 그럼 3이죠. 그 다음 54 들어가면 얼마야? 루트 1이죠. 얼마? 1이잖아. 이 두 개 가능한 거지. 맞습니까? 이걸 하나하나 세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푸셔야지 나중에.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음 페이지요.
아유 힘들다 그지? 힘내요. 예, 하나 봐봐. 예. 자 이제 여기서 지금 니네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실수에서 무리수가 포함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걸 배우고 있는 겁니다, 니네가. 알겠죠? 그러면 무리수는 대체 뭔데? 라고 해보면 니네 유한소수, 무한소수 했고 소수를 두 개로 나눴었죠. 무한소수 안에는 순환소수, 그 다음 비순환소수가 있었잖아. 그래서 이 두 개는 유리수였고 얘는 뭐라고 했었어요? 내가 무리수라고 그랬죠. 비순환소수는. 그래서 얘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비순환소수. 그치? 근데 니네 주의해야 될 게 있어. 그럼 쌤 비순환소수는 뭔데요? 루트가 안 바뀌어지는 수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루트가 안 바뀌어지죠. 제곱수가 아니어서. 이런 애들이 비순환소수인 겁니다. 대표적으로 또 비순환소수 중에 제일 재밌는 애가 누구야? 원주율. 맞습니까? 오케이? 얘네가 무리수인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잘 봐. 야 성별이요.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요. 서로 배타적인 관계 있죠. 맞지? 성별이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 그지? 근데 내가 너네한테 야 학생은 빡통 아니면 안 빡통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왜? 그 중간 지점 어디쯤에 있는 애가 있단 말이야. 서로 배타적이지가 않죠. 맞죠? 근데 얘네는 뭐야? 유리수가 아니면 무리수이고요. 무리수가 아니면 유리수입니다. 서로 중간이 없어요. 뭔지 이해요? 그 다음에 앞으로 니네가 배우는 실수는 이 두 가지가 끝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수는 이 두 개가 끝이에요. 실제 안 준. 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허수라고 얘기합니다. 허수. 그래서 실제로 안 존재하는 어떻게 알아요? 복수수. 정의를 해서 쓰게 되죠.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수들. 이런 애들을 하나의 단위로 나타내서 이미지너리 넘버 해가지고 i 따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예, 복수평면도 그리고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안 하고요. 예, 이건 되게 쉽게 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어디 갔냐면 자, 1번에 그 밑줄 하나 치는데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가 되는 수라고 되어 있죠.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비순환소수입니다. 비순환소수요. 밑에 돼지꼬리 빼고요. 비순환소수라고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실수의 분류책이 있죠. 이건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거 모르면 빡통입니다. 이거 알겠죠? 이거 외우셔야 돼 이건. 네. 실수라는 건 뭐다?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실수라고 하고요.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수가 아니면 무리수고요. 무리수가 아니면 유리수입니다. 그 오른쪽에 박스 보세요. 실수는 어떻게 쪼개진다고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로 쪼개집니다. 맞죠? 그럼 정수가 유리수인 건 당연히 알 텐데 유한소수랑 순환소수가 유리수인 건 2-1 때 배웠죠. 오른쪽에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즉 비순환소수가 무리수인 건 지금 니네가 3-1 때 배우는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밑에 참고 보세요. 루트 안에 들어갔다고 무조건 무리수라 그러면 진짜 쌤한테 쌍욕 먹습니다. 알겠죠? 루트 안에 들어갔는데 벗겨지는 수들은 무리수가 아닙니다. 벗겨지지 않는 수가 무리수인 거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밑에 보겠습니다. 아래의 수 중 다음에 해당하는 수를 모두 찾아달래요. 야, 마이너스 루트 4 보이잖아요. 걔 바로 고쳐야죠. 어떻게 바로 고쳐요?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루트 6 마이너스 1 더 이상 계산 안 되고요. 루트 1.777 이렇게 쭉 가잖아. 얘 못 벗기죠? 아, 얘 벗길 수 있죠. 9분의 16이잖아, 이거. 9분의 16이니까 3분의 4의 제곱이지. 3분의 4죠. 맞지? 그럼 벗길 거 다 벗겨놨으니까 일단 1번 보겠습니다. 정수는 뭐뭐 있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4랑 11 두 개 있는 거죠. 2번은 유리수는 뭐뭐 있어요? 마이너스 루트 4랑 그 다음에 루트 1.7 땡이랑 11이랑 마이너스 0.5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 무리수는요? 2파이랑 루트 6 마이너스 1 두 개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실수는 전체죠, 전체. 맞습니까? 오케이? 야, 이거 조심해, 이거. 이런 거. 이거 어떻게 돼요? 9분의 17 마이너스 1이잖아요, 루트. 얼마야? 루트 9분의 16이지. 3분의 4잖아요, 이거. 맞습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현준아! 이거 대략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이거 얼마인지 대략 알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를 니네가 일일이 손수 계산하지 않고 보통 뭐로 하겠어요? 컴퓨터나 계산기로 했겠죠? 계산기로 해서 나타낸 표가 뭐냐면 제곱근 표입니다. 제곱근 표. 그럼 제곱근 표를 읽는 방식이 뭐냐면 자, 근데 제곱 평면은 왜 달라요? 조용히 해요. 봐봐. 좀 조용히 좀. 요 왼쪽에 이렇게 적어놔요. 이렇게 시작해서 쭉 해갖고 0.1씩 커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숫자가 하나씩 달라붙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 봐봐. 얘의 의미는 뭐냐면 1.1이랑 1이 만났죠. 그럼 얘는 루트 1.1이라는 1 하니까 1이 하나 추가된 겁니다. 루트 1.11 요 의미예요. 요 값이 봐봐. 얘 비순환 소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명확하게 다 얘기할 수 없지. 칸이 모자라단 말이야. 그 소수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버립니다. 소수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세 자리 쓰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 값을 적어 놓은 게 제곱근표예요. 뭔 말인지 이해해요? 그럼 봐봐. 그 박스에 1.1이랑 2가 만나는 지점에 뭐가 있어? 1.058이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럼 걔가 뭐야? 1.1이랑 2가 만났으니까 루트 1.2지. 아니 1.12지. 루트 1.12. 그치? 그러면 걔가 값이 대략 얼마다? 1.058이야 라고 주는 게 제곱근표라고. 알겠습니까? 이건 뭐 눈이 있니 없니 그런 문제잖아. 맞죠? 그러면 현준아 네. 그 밑에 있잖아. 그 밑에 예제 2번에 루트 32.9 해봐. 얼마야? 다시 아니에요? 네. 10분에 시작한다고 그래서 다시 10분에 시작해주겠다고. 자, 8번 조용히 해. 자, 보겠습니다. 치즈잖아. 흑연형이나 갈래? 자, 보면요. 실수라는 건 뭐냐면 얘를 보통 R 이렇게 쓰거든요. 그 다음에 허수는 보통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영어 맞나? 맞겠죠. 라모시나리. 가상의 수입니다. 가상의 수. 아니 네, 그 다음에 얘는요. 실제 존재하는 수라는 의미예요. 실제 존재하는 수. 맞죠? 그럼 봐봐. 실제 존재하는 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수직선상에서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데다가 다 표현이 가능하죠. 왜냐면 이런 숫자는 뭐냐면 0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지는 수야. 얘는 0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지는 수야, 0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지는 수야, 0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지는 수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 아니야. 그럼 실수라는 건 이 수직선상에 다 니네가 하나하나 찍어 나갈 수 있다는 의미거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니네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겨야 되는데 쌤 그러면 루트 3 얘 무리수? 무리수면 쌤 실수? 그러면 얘 어떻게 찍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수직선상에 어떻게 찍어요?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럼 봐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걸 이용하게 되냐면 얘가 0이 기준이잖아요. 0. 0을 기준으로 얘가 최소한 1이랑 2 사이에 있을 거는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얘가 1보단 크고 2보단 작잖아. 그럼 여기 어딘가에 찍힐 건 알겠단 말이야. 정확하게 어떻게 찍냐 이 말이야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찍을 건데?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지. 그럼 이때 이용한 게 뭐냐면 원의 성질을 이용을 합니다. 원의 성질과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는데 봐봐. 반지름이 루트 3짜리인 애를 니네가 찍을 수 있는데 반지름이 루트 3짜리인 애를 찍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1이랑 2니까 요만큼은 1이죠. 그치? 그 다음에 저 루트 5 찍자. 그게 편하겠다. 루트 5를 찍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2랑 3 사이에 있겠지 이렇게. 그죠? 그럼 봐봐. 루트 5는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 1 이만큼 돼 있으면 이런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니네가 2, 1이니까 이만큼이 루트 5인 거 알죠? 그죠? 2, 1이니까 제곱했을 때 5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얘가. 그럼 루트 5인 거 알 테고 그러면 봐봐. 이것도 얘가 이만큼을 반지름을 가지는 미안해요. 이런 원을 나타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그럼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도 루트 5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뭐야? 루트 5죠. 원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5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5니까 니네가 이렇게 내려서 이만큼이 루트 5겠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습니까?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봐봐. 예제 1번 봐봐요. 예제 1번 보면 내가 지금 1, 2, 3 0, 1, 2, 3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칸, 세 칸이네요. 그럼 봐봐. 두 칸, 세 칸. 하나, 둘, 셋. 하고 어떻게 올라왔어? 이렇게 올라와 있네.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지? 맞아요? 그럼 봐봐. 우리 피타고라스 알고 있잖아요? 윗변이 얼마예요? 2죠? 그 다음 윗변, 여기 높이가 얼마야? 3이잖아.
그러면 얘를 x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게 성립을 해야 될 거냐면 x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요게 성립해야 되죠.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 그지? 이게 얼마예요? 13이잖아. 그지? 그럼 x는 얼마여야 돼? 루트 13이어야겠죠. 이만큼이. 루트 13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만큼을 이렇게 반지름으로 하는 이런 부채꼴을 모양을 하나 그려놓으면 이만큼도 루트 13이고 이만큼도 루트 13이죠. 맞아요? 그러면 요 지점은 어떻게 될 거야? 1을 기준으로 봐봐. 1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루트 13만큼 간 거지. 그러면 요 지점은 내가 어떻게 찍을 수 있어? 1 플러스 루트 13 이렇게 찍을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모든 무리수들을 이런 식으로 실수, 이런 수직선상에 니네가 다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됐어요? 네, 물론 그걸 다 하라고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봐봐. 1번 보시면 AC의 길이가 얼마야? 루트 13이죠. 그 다음에 점 P에 대응하는 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1을 기준으로 루트 13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 아니야. 그럼 1 플러스 루트 13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UJ1-1번 보겠습니다. 얘 지금 AC의 길이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얼마야? 두 칸이랑 한 칸이니까 얼마야? AC의 길이. 밑변이 2고 높이가 1이잖아. 루트 얼마? 아니고 루트 5죠? 루트 5. 그러면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루트 5만큼 간 게 P에 대응하겠지? 그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루트 5겠죠? 왼쪽으로 갔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밑에 1-2번도 해보세요. 됐어요? 얼마예요? 자, 1번에 AC는 얼마입니까? AC? 루트 10이죠? DF는 얼마예요? 루트 8이죠? 그럼 P에 대응하는 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루트 10만큼 간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0이겠죠? Q는 어떻게 되겠어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루트 8만큼 간 거니까 얼마? 루트 8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자, 뒤로 오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수직선은, 봐봐. 이런 수직선이죠? 이런 수직선은 니네가 유리수와 무리수로 가득 메울 수 있죠. 빵꾸난 데 없이 가득 채워나갈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게 1번에 대해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 다음 2번 볼게요. 한 실수는 수직선의 위에 한 점에 대응되고요. 수직선의 한 점은 무조건 걔 고유한 실수값을 가지고 있겠지. 0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나에 대한 그 거리를 나타내고 있을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 다음에 3번. 수직선 위에서 원점의 오른쪽에 있는 점에는 양의 실수고요. 원점의 왼쪽에 있는 점의 실수는, 점은 음의 실수겠죠. 당연한 얘기고요. 4번 봐봐. 얘랑 얘 사이에는 정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겠죠. 정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겠지. 맞죠? 예를 들면 루트 1.1, 루트 1.2, 루트 1.3, 루트 1.4, 루트 1.5, 루트 1. 여기 안 되겠다. 여기 루트 1.1, 1.2, 1.3, 1.4, 루트 1.11, 루트 1.111 엄청 많겠지. 무수히 많겠죠. 근데 봐봐, 내가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얘랑 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어 없어? 라고 물어보면 있어요 라고 얘기해야 되죠.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맞죠? 얘랑 얘 사이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맞아요? 안 되죠. 정수는 안 될 거 아니야. 정수는 왜? 걔는 간격이 있습니다. 1이라는 간격이 있죠. 정수는. 그 다음 정수가 1씩 커져나가잖아. 이런 간격이 있는 애들은 안 되겠지. 맞죠? 야, 2분의 1 다음 유리수가 얼마야? 이런 말이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하겠죠. 2분의 1은 간격이 없어요. 아니, 유리수는 간격이 없어요. 무리수도 간격이 있어 없어? 없지.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야 요 사이, 아무리 작은 사이여도 무수히 많은 무리수와 유리수가 대응될 거고, 단 정수나 자연수 이런 건 대응이 안 되겠죠. 유한계 있겠죠, 요 사이에. 맞습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무수히 많은데. 무수히 많죠. 2분의 1, 2.1분의 1, 2.2분의 1, 2.3분의 1, 2.4분의 1, 2.5분의 1. 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밑에 실수의 대소관계 있죠. 이거 아까 현준이가 몰랐던 거네요. 그치? 3번, 4번 보세요.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크면 크죠. 음수는 절대값이 크면 점점 작아진 겁니다. 맞죠? 0에서부터 왼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니까. 맞습니까? 수직선상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죠. 오케이. 자, 예제 2번 보겠습니다. 1과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어요. 맞죠? 무리수는 간격이 없습니다. 다음 3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맞죠? 유리수는 간격이 없습니다. 맞죠? 됐습니까? 그지? 그 다음에 3번. 수직선은 유리수에 대응하는 점들로는 완전히 못 메우고요. 유리수와 무리수가 필요하죠. 유리수와 무리수가 필요하겠지. 맞습니까? 두 개 합쳐져서 실수인 거니까.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예제 3번 보겠습니다. 세점 ABC는 마이너스 루트 5랑 1 플러스 루트 3이랑 2 마이너스 루트 2 중 하나와 대응한대요. ABC에 대응하는 사를 각각 구하고 세수의 대소 관계를 비교해달래요. 야, 마이너스 루트 5면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겠지, 그지? 마이너스 루트 9랑 마이너스 루트 4보다 그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A가 그거일 거고요. 1 플러스 루트 3이면 대충 봐도 2보다 크죠? 왜? 루트 3이 1보다 크니까. 그럼 거기다 1 더해놨으니까 2와 3 사이에 있는 C겠네요, 그죠? 2 마이너스 루트 2면 루트 2가 1. 얼마잖아요, 그죠? 그럼 대충 0. 얼마일 테니까 B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밑에 동지 푸서. 그럼 봐봐. 얘는 대략적으로 뭐랑 뭐 사이에 있냐면 2랑 3 사이에 있잖아요. 루트 5가요. 루트 4보단 크고 루트 9보단 작으니까. 그럼 얘는 대략적으로 얼마냐면 2.xx 이렇게 되겠죠? 뒤에는 관심 없어요. 요거잖아.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0.xx겠지. 얘는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겠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겠죠.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가 어디야? B냐? 아, C네요. 그죠? C. 그럼 앞에 건 A인 거 확실하죠? 네, 그래서 누가 더 크냐 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거니까 뒤에 게 더 큰 거죠. 그지? 루트 5 마이너스 3이 더 크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더 작죠. 맞습니까? 오케이. 니네한테 대소관계를 정확하게 비교하라 그랬을 때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이런 식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심화 과정 할 때 좀 어려운 문제 할 때 그때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유제 2-1번은 답 뭡니까? 니은 디귿이죠. 자, 뒤로 와서요. 소단원 끝내기 5문제 푸세요.